그랬어요? 말해봐요. 저한테 왜 그랬어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유나입니다. 달콤한 인생에서 이병헌이 김영철을 찾아가서 한 말이죠. 나한테 도대체 왜 그랬어?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썸네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긴급하게 만든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여태까지 편의점 알바 일함을 하면서요, 욕은 많이 들어먹은 적도 있었고, 뜬금없이 때 아니게 또 술 처먹고 와서 그 개짓거리 하는 경우도 있었고, 솔직히 오늘 술을 마시려고 했어요. 너무 속상했고, 너무 두려웠고, 너무 겁이 많이 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눈에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요즘 세상 얼마나 흉흉합니까, 여러분, 그죠? 이 삼단봉, 지금 제가 이 허리춤에 차고 다니는 지가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근데 단 한 번도 제가 이거를 펼쳐서 누굴 과격한다든지 내 몸을 지키기 위해 써본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내 몸은 내가 지켜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갖고 다니고 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 더보기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짤막하게 글을 쓴 게 있죠. 새벽 5시쯤이었나? 좀 손님도 한창 없고 한가할 그 시간대였는데, 제가 화장실을 갔어요. 화장실 가서, 밖에 있는 화장실 갔다가 이제 와서, 이제 편의점에 와서, 이번에 햄식이, 샘 워스가 익스텐션이가 2 나왔다고 해가지고, 1을 보고 싶더라고요. 1을 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넷플릭스 켜가지고, 오프닝을 딱 트게끔 틀어놓고, 이제, 앉아서 이제 보려고 하는데, 저번 달부터였나? 한 달에 한두 번 걸로 오는 어떤 어르신 같은 아저씨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항상 술 먹고 와가지고, 술을 더 사갖고 가거나 그러셨거든요. 근데 어제도 온 거예요. 상황을 얘기해 드릴게요. 왔는데, 자기가 지금 돈이 없다. 외상이 안 되겠냐. 그래서 제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저는 여기 직원이고, 알바고, 저희 사장님이나 점주님이 있을 때는 해용된 거라서, 저희 때는 아니 됩니다. 돈 있을 때 오십시오. 이랬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카드를 딱 꺼내시면서 2,000원만 긁어달라. 그리고 300원을 동전을 내려놓더라고. 그래서 막상 일단 카드를 받고 카드 기계에 넣고, 일단 원래 자기가 살려고 했던 그 메비우스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4,500원이잖아요. 근데 띠띠띠하고 안 되더라고요. 그 체크카드 자체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이 없는 것 같다. 그랬더니 그럼 3,000원짜리 14가치 있는 담배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던일이거든요. 그게 포켓인데, 던일하고 던일 1mm가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거 드릴까 했더니 아무거나 저 씨발 이러는 거예요. 그럼 평상시에 일상적으로 예전에도 많이 그런 걸로 욕을 많이 어쩌다 보면 들어먹었던 적이 있어서 그건 괜찮았어요, 여러분. 근데 참을만 했어요. 욕 먹은 거에 대해서는. 내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담배를 찍고 일단 내가 갖고 있었어요. 계산대 앞에 냅두지 않고. 그랬더니 다른 카드를 또 꺼내셨는데 체크카드를 보여주시면서 여기 돈 얼마 있는지 한번 해보라고. 안 되면 2,000원만 찍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00원을 찍었어요. 근데 나머지 1,000원을 이제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해달랬더니 티머니를 꺼내시더라고. 그 티머니 카드를 딱 올려놓으시길래, 티머니 그래도 돈이 있으시겠지 하고 내가 선택을 해서 티머니를 계산하려 했더니 씨발 티머니 90원밖에 안 든 거예요. 그 아저씨. 사장님, 여기 90원밖에 안 들어있어서 계산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나한테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때부터 이제 협박성 발언이 이제 시작한 거예요. 내가 지금도 녹음을 못하고 녹취를 못한 게 한이 되는데, 제가 스마트폰이 2개예요, 여러분. 얘랑 이거 꽁폰인데, 제가 이거 촬영 목적으로 쓰거나 이거 녹취나 녹화를 하기 위해서 주로 많이 썼던 폰인데, 이게 오른쪽에 있었어요. 일단은 익스텐션 봤던 넷플릭스 시작하기 전에 걸 재생을 일시정지 했던 거를 멈춰놓고 했던 거를 아예 취소를 다 해버리고 112 버튼 누를 수 있게끔 이쪽 왼쪽에서 설정을 내가 손가락을 이러고 있었고요. 오른쪽에 이 폰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마음 같아서는요, 촬영 버튼 누르고 녹화하고 딱 버튼 누르면은 그 장면이, 그분이 나한테 이제 그때부터 이제 협박을 하기 시작한 거를 녹음이라도 해놓을 수 있는 상황인 거였잖아요.
근데 사람이야 실질적이에요. 상식적으로 욕이라는 걸 들어 처먹었을 때는, 내가 먹었을 때는요, 뭐 정신이 혼미한다든지 백지 상태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그분이 그 위에 나한테 뭐라 그러셨냐면은, 야, 내가 이 동네에서 50년을 살았는데 인정 없이 이렇게까지 하냐고. 그러면서 너 내 눈 똑바로 보라고. 그래서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지금 집에 가서 칼 가지고 올 테니까 내가 너 확 갈아 마실 테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서 꿍숑꿍숑 대더라고. 그리고 나가다가 나를 한번 더 쳐다보더라고. 그러더니 두고 봐 이러면서 나가시더라고요. 가고 나서야 이제 그때서 갑자기 다리도 풀리고요. 가슴이 벌렁벌렁 뛰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지금 뭘 겪은 거지? 뭘 당한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또 화면에 그분이 일단 카드로 2,000원만 계산돼 있고 나머지가 안 돼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넘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취소도 안 되고 카드가 있어야지만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한테 카드 다시 넣어달라고 해줄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꼴도 보기 싫은 상황이었어요. 그때가. 근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객센터, 제가 일하는 편의점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죠.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을 당해서 이걸 취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그 고객센터 새끼들이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그 고객 그 카드에서다 전화를 해가지고 그 고객이 다시 오게끔 해서 취소를 하라는 거야. 카드를 넣어가지고 그 계산대는 그대로 냅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어이가 없잖아. 내가 방금 전에 협박을 당했는데. 그래서 내가 고객센터한테 한마디 했죠. 저기요, 제가 이 손님 보기도 싫어요. 제가 이 사람한테 협박을 당했다니까요. 칼 들고 온다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근데 그 사람한테 오라고 해가지고 다시 뭐 취소를 하라고요? 네, 알았습니다. 일단 제가 점주한테 전화를 했거고요. 그렇게 하겠다고. 딱 끊었어. 근데 그때 시간 5시 10여 분쯤이었어요. 근데 점주한테 전화하기가 애매하더라고. 내가 그래서 그 포스상에서 찍힌 그 사람이 카드 2,000원만 결제한 거 사진을 찍고요. 그리고 현금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금 1,000원 추가해가지고 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점주한테 이제 장문의 문자를 보냈죠. 몇 시부터 몇 시 사이에 내가 이런 일을 당했고 이 사람한테 협박을 당했고 나 지금 겁이 너무 많이 난다. 여러분, 제가 솔직히 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이지만 저 솔직히 에어컨 틉니다. 근데 이제 튼지 이번 주부터 틀기 시작했잖아요. 제가 편의점에서. 근데 새벽녘에 사람 한가치가 많이 없을 땐 제가 일부러 문을 오픈을 양쪽을 다 해놔요. 일단 손님도 없는데 에어컨 틀어놓으면 요즘 전기세도 비싸니까 점주한테 뭐 안 좋은 소리 들을까봐 그것도 눈치도 보이고, 두 번째는 이제 밤에 혼자 일하는 게 무섭잖아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 제가 여기 일하는 편의점이 제가 사는 집에서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제 동네예요. 여기 동네예요. 제 나와바리기도 하고. 저도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토박이입니다. 제 나이 올해 45인데 저 여기서 45년 살았거든요. 근데 그 아저씨 어르신 같은 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한두 달 전부터인가 뜨문뜨문 오기 시작했던 사람인데 제가 그때 이후로 벙쪄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 사이에 제 시간대에 오는 새벽 5시 이후에 오는 단골들이 있어요. 제 시간에 오는, 커피 사러 온다든지 물을 사러 온다든지 담배 사러 오는 신혼님들이 있는데 제가 일단 얼굴이 굳어져가지고 말을 잘 못하겠는 거예요. 횡설수설하고 있고 막. 그러다가 퇴근하기 한 30분쯤이었나? 집에 왠지 일찍 가고 싶더라고. 그래서 시제를 빨리 맞추고요. 그리고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머리가 갑자기 뒷목덜미가 싸게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너무 신경을 썼구나. 머리가 아프구나. 그래서 가방에서 제가 항상 저는 구급약통을 갖고 다니는데 거기서 타이레놀 2알을 꺼내서요. 물하고 먹었어요. 그리고 1분인가 2분 일찍 제가 가게 문을 체인을 걸어놓고 이제 퇴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생 애들 데려다 학교 지금 방금 전에 데려다 주고요. 오는 길에 이제 동생한테 이제 커피를 사주면서, 원래는 오늘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오늘 술 깔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사람 말 한마디 협박에 의해서 제가 술을 마시면 내가 혼자 끙끙 앓을 수는 없잖아요. 나도 남잔데 쫄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편의점에서 그 일 겪고 나서
한 3, 40분 동안을 웹서핑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달인가 두어 달 전에 제가 바디캠을 산다고 여러분들께 말을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사람이 억울한 일을 안 당하려면은 당사자가 분명히 나한테 욕을 했고 오늘처럼 협박한 일이 생겼을 때 녹음이라든지 녹화되는 영상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현듯 또 밤에 혼자 일하다 보니까 아무리 이 3단봉을 가지고 있어도요 선뜻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공격을 한다든지 내 몸을 가드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동생이 제 이 얘기를 듣더니 여동생이 나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여동생도 알아요. 오빠도 알겠지만 요즘 나이 먹은 어르신들 일명 틀딱이라고 그러죠. 특히나 술 처먹은 상황에서 들이닥치면은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일단 반말짓거리하고 그리고 욕도 하고 결정적인 거는 오늘처럼 저한테 동생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오빠가 하도 만만해 보이고 너무 어려 보여서 겁을 준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그래서 동생한테 한마디 했어요.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야 그럼 나도 팔뚝이나 어디다 이렇게 문신을 좀 해볼까? 근데 싫거든요. 아프잖아요 그 바늘. 주사바늘 감기 걸려서 주사 맞는 것도 아파 죽겠는데 문신도 아픈 건데. 그래서 제가 저희 점주한테 문자를 그래도 점주가 저 퇴근하고 나서 동생네 애들 학교 데려다주고 집에 오는 길에 저한테 전화가 계속 왔더라고요. 난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점주가 2번 전화해 주셔서 제가 다시 전화를 했더니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이제 또 여쭈시더라고요. 문자로도 봤지만은 그 제가 이러이러한 상황에 겪었다. 협박을 당했고 지금 나는 솔직히 좀 겁이 나고 좀 무섭다. 그랬더니 이 점주 말 한마디는 딱 그거예요. 무조건 경찰 부르래요. 여러분 제가 현재 여기 편의점 알바하는 데서 경찰 2번 정도 불러본 적이 있어요. 한 분이 우리 편의점 앞에서 술 먹고 누워있는 것 때문에 주치자 때문에 제가 신고해서 경찰 오게 한 적도 있었고 또 한 번은 어떤 외국인이었는데 뭐 안 좋은 일을 당해서 제가 경찰 신고를 대신 해준 적이 있었는데 못해도 10분이에요. 10분 오는데 10분 걸리는 거예요. 그 상황에 모든 게 다 끝나요. 여러분 내가 칼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특히나 제가 편의점의 안에는 실내에는 화장실이 없잖아요. 저도 화장실 가려면 매장 문을 걸어놓고 잠가놓고 건물 끼고 들어가서 1층인가를 가야 돼요. 저 화장실 가서 쓸 때도요 화장실 밖에 문 잠가놓고 써요. 왠지 아시죠 여러분?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 생각나세요? 어떤 여자 아르바이트생이 걸레빨로 화장실 갔다가 밖에 있는 화장실 갔다가 어떤 술 처먹은 어떤 남자한테 망치로 머리를 맞아가지고 혼수 상태가 된 그 기사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상사자가 왜 그 알바생을 공격했냐고 물어봤더니 일단 안면식도 없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저씨가 길을 걸을 때 알바가 그 유리 안쪽 가게 내에서 눈이 마주쳤는데 자기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집에 가서 망치 갖고 기다리고 있다가 모퉁이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알바가 대걸레 짝 들고 여자였어요. 그 화장실 간 사이에 따라 들어가서 그 여자를 망치로 후들겨 패서 혼수 상태 반 그 사건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욕을 사람이 먹었을 때랑 협박을 당했을 때는 느낌이 진짜 달라요. 저도 진짜 그랬어요. 벙쪘어요. 그리고 일단 머리가 백지장이 됐고 멀뚱멀뚱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겁이 나요 진짜. 협박을 당한다는 거는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번 왔다 가는 사람도 아니고 지난달부터 어쩌다 한 번씩 오기 시작해서 한 2번씩 이렇게 틈틈이 술 처먹고 오거든요. 항상 쩔어서 와가지고는 막 그랬던 사람인데 뭐 집에서 칼을 갖고 온다는 둥 뭐 갈아 마시겠다는 둥 뭐 너 내 눈 똑바로 쳐다보라 그래서 그러면서 막 겁을 주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동생하고 오늘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빨리 바디캠을 사야겠다. 제가 주로 홈쇼핑을 하면은 주로 11번 가서 주로 홈쇼핑을 하는데 싸구려도 많았어요. 2만원짜리도 있고 4만원 5만원짜리가 있는데 안 좋은 게 뭐였냐면은 다 중국어예요.
해외에서 넘어오는 거밖에 없더라고요. 그거 설명서 누가 중국어 보고 해요. 그죠? 그래서 지금 하나 받은 게 있는데 94,000원짜리를 하나 받은 게 있어요. 국내 제품인데 이게 클립식으로 된 이렇게 기다란 이 바디캠인데 이 목 부분이 360도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뜩이나 지금 할부도 다 끝났는데 지금 또 할부를 또 해서 또 사야 되게 생겼으니 일단 내 몸이 일단 내가 지켜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안으로 제가 바디캠을 하나 사서 그 편의점 알바 일할 때 가슴 여기 명치 쪽에다 달고 일을 하려고 해요. 그 무조건 촬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진상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제가 겪었던 그 협박당했던 그것처럼 그 징조가 있거든요. 느낌이 있거든요. 처음부터 막 욕을 하기 시작하거나 반말 찍찍 한다든지, 또 오늘처럼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 싶으면은 블랙박스처럼 녹화가 되는 바디캠 그 녹화 버튼 누르고요.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오늘 새벽녘에도 그 사람한테 협박당하고 욕 들어 먹을 때도요. 저는 계속 공손하게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돈이 지금 없으시니까 나중에 돈이 생기면 오시라고. 급한 거 아니시면은. 그리고 외상은 안 된다고. 은근히 이야기를 했는데도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막 욕을 하면서 막 사람을 겁박을 하고 협박을 하더라고요. 일단 그 칼을 집에서 갖고 온다는 말을 들었을 때 솔직히 나는 무서웠어요. 예전에 저희 어머님이 집에 혼자 계셨을 때 제가 그때도 강남 쪽에서 혼자 야간 일을 마치고 집에 바로 왔어야 되는데 그날 왠지 서브웨이 같은 데 가서 서브웨이 빵을 먹고 오고 싶었더라고요. 비 오는 날이었는데 그날 먹고 집에 오니까 집 근처에 경찰차가 한 대가 와 있더라고. 왜 와 있지 했고 했는데 어머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어머님이 그러는 거예요. 밖에서 누가 막 욕을 하면서 어떤 아저씨 목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어두운 밤이나 무슨 날이건 간에 밖에서 큰 소리가 나거나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 항상 밖을 나가보세요. 여자 혼자가. 근데 그때 당시 그 일 있고 나서 제가 엄마한테 절대 눈이 밤에 항상 일 나갈 때 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 밖에서 큰 소리가 나거나 싸움 나는 소리가 나면은 옥상에 올라가시던지 상황을 살펴보시던지 아니면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절대 밖에 나가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왜냐? 그날 일요일날 그날 아침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CCTV를 돌려보니까 어떤 아씨가 상의를 탈의한 채 한 손에는 과도, 부엌칼을 들고 나와서 칼부림을 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어머님이 화장실 가는 그 화면이 있어요. 지금 제 CCTV 동영상도 있는데 그때 만약에 우리 어머님이 나가봤으면은 우리 어머니 그때 칼 맞았어요. 그때 그 영상을 보고 제가 경찰서에서 전화를 해서 우리 동네 이런 일이 이렇게 있었던 게 저희 집 CCTV에 찍혔는데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알고 싶다. 저희 어머니 그때 한순간에 진짜 칼 맞을 뻔한 상황이었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경찰분한테 전화했을 때. 그랬더니 어떤 어르신께서 임금 문제 때문에 그 일용직 노동자분이셨대요. 술 먹고 이제 칼 갖고 나와서 밖에 나와서 괜히 막 소란 피다가 주변 분들이 그거 보고 경찰 신고해서 잡아갔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걸 빗대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동생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이 먹으신 어르신들 특히 술을 먹었을 때 잃을 게 없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칼을 진짜 갖고 나올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도 동생이 나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오빠 특히 오늘만 이러면 어차피 또 쉬겠지만은 오빠 조심하라고. 그 뒤도 조심하고 일할 때 진짜 유념해서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 이거 3단봉 저 이거 한 번도 꺼내서 누구한테 이게 공격해서 이렇게 써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허리에 차고 그 보여주고 식으로 갖고 다니고 있어요. 경각심을 주고 싶어서. 저 심지어 여기다가 안전 거리도 걸어가지고요 허리에 차고 다녀요, 오른쪽에다. 근데 오늘 새벽녘에 있었던 일 경험을 하고 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일단 내 몸은 내가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들게 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저희 어머님이 예전에
그 칼부림, 동네에서 칼부림 났었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영상이 있는데 제가 그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게 요거 제 영상에 올라와 있거든요. 자, 라이트를 좀 끌게요. 여기 보시면 윤호의 CCTV 외전 칼부림남이라고 써있죠.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어머님과 진짜 간발의 차로 칼빵 맞을 뻔한 사건인데. 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방금 CCTV 속 저희 집에다 버려둔 비양심자들에 대한 고발을 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에 반한 외전격입니다. 외전.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먹고 이 칼인데 부엌칼인데 부엌칼. 사시미 칼이 아니라 부엌칼이고, 여기 부엌칼 여기 뭐가 핑크색 뭐가 지나가죠? 이게 저희 어머니예요. 이게 정확히 시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5시 52분이구나. 왠지 느낌이 이상해서 운동을 안 갔답니다. 아버지가 좀 많이 그 신장투석으로 한창 가물가물 하실 때여서 7월 달이었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10월 20일에 돌아가셨어요. 세게 들고 이렇게 집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혹시나 만약 우리 어머니가 이때 나가봤으면 사고가 많이 나. 그 면으로 된 천으로 된 그 수건이라 그러나 그걸 싸갖고 왔더라고요. 너무 무서웠어요. 세상에. 이 와중에 우리 어머니가 한 번 또 지나갈 때 저는 소름 끼쳤던 게 뭐냐면 이렇게 소리 지르고 당시 우리 어머니가 문 열고 나왔잖아요. 샤시 문 열고. 그때 저는 어머니가 나가서 쳐다볼 줄 알았어요. 근데 다행히도 안 그러고 쓱 지나갈 때 또 소리 질렀을 때도 다행히도 또 안 나가 본 거예요.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그때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솔직히 얘기 듣고. 그래서 두 번 다시 어머니한테 하는 말로는 절대 밖에서 뭐 싸우는 소리 나거나 뭐 안 좋은 소리 나면은 여기 옥상 올라가서 보라고 그랬어요. 여기 하단이 이런 거 많이 봤어요. 다 찍혔어요. 진짜. 근데 그때 제가 그러니까 풋점일 때 가끔 소리 나는 거 분명 사람들이 잠깐 어디서 봤을 거 아니에요. 이봐요. 근데 앞일이니까 안 나와본다면 칼도 들고 있고 맨발에 있어요, 칼 여기. 눈 들어가는 상당일 거 아니에요. 이 아저씨 한 50. 제가 지금도 느낀 게 뭐냐면 절대 편의점에는 과도나 부엌칼 같은 거 안 팔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근데 편의점에서 산 게 아니라 집에서 미리 준비해온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2019년도였어요. 이때가. 근데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과도를 들고 있어요. 여기 과도가 있어요. 여기. 이거를 우리 어머님이 간만의 차이로 칼빵 맞을 뻔한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 진짜 이상해서 우리 어머님이 진짜 밖을 나갔으면 이 사람한테 칼빵 맞았어요. 진짜. 이거요. 저러고 밖을 나간 거예요. 여러분 칼 들고. 이랬던 적이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웬만하면 오늘 그 협박당한 거 하나 때문에 내가 오늘 술을 마실 수는 없잖아요. 술까지 마시고 싶진 않더라고. 그래서 오늘 동생 커피 사주면서 흑당 라떼인가? 그거 사갖고 왔어요. 좀 달달한 게 먹고 싶더라고 오늘. 아우 짜증나 죽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진짜 사람들 중에서 진짜 무서운 사람이 뭔지 아세요? 남 등 쳐먹고 사기 쳐먹는 놈도 무섭지만은 진짜 잃을 게 없고 진짜 술 처먹고 진짜 피해의식에 쩔어가지고 막 상대방한테 막 피해를 주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제 여동생도 저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오빠 조심하라고. 진짜 잘못하다가 오빠 진짜 칼 맞을 수 있다고. 제 여동생도 그걸 알아요. 솔직히 여러분 사람이 그런 심리가 있어요. 상대방이 나한테 욕을 한다든지 무슨 해코지를 한다 그러면요, 사람 심리라는 게, 욕이라는 거는 살아가면서도 많이 듣기도 하잖아요. 친구끼리도 욕도 할 테고 싸울 때도 욕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면역이 되니까 상관없는데, 칼을 갖고 온다는 거, 그리고 막 죽여버린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그거를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도 전 솔직히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뭐 오늘 일 나가고 나면은 뭐 쉬는 날이 다음날 내일이 되긴 하지만은 솔직히 지금도 솔직히 겁이 나요. 두렵기도 하고, 또 그분이 또 이 동네 어디 사시는 분 같기도 하고, 자기만으로는 50여 년이나 넘게 살았는데도 인정도 없다고 하면서 뭐 예상도 안 되냐면서 쌍욕을 졸라 박아가면서 나한테 막 칼 갖고 와서 너 갈아버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봤을 때 오긴 오겠죠, 한 번은. 그죠? 뭐 점주 만원은 쉽게 그냥 뭐 그럴 때는 뭐 경찰 부르라고 하는데, 또 그런 사람들은 또 경찰 앞에서는 또 안 그랬다 그러고, 또 보복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만으로도 보복을 할 수도 있잖아요. 심지어 제가 일하는 이 편의점이 저랑 집이랑 가까운 데 있어요. 나중에 내 퇴근 시간을 맞춰서 알았다가 우리 집 나 어디 사는지 알아가지고 씨발 우리 집에 기다리고 있다가 나 뒤통수 까면 어떡해요. 나 혼자만 당하면 내가 뭐 억울하지 않을 텐데, 지금 홀로 계신 어머님이 계시잖아요. 예? 가족한테 피해가 될까봐 나는 그게 겁이 나는 거예요. 두렵고. 그래서 오늘 내가 편의점에 현재 일하면서 협박당한 거, 일단 어머님한테는 말 안 하려고요. 그래서 동생한테도 내가 말했어요. 윤정아, 이거 엄마한테 말하지 마라. 괜히 엄마 놀래지고 또 겁나시니까. 아무튼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요.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일단 바디캠을 일단 할부해서라도 일단 주문을 해 놓을 거고요. 사람이 참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아도 참 많이 힘들구나. 진짜 오늘 많이 위험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앞으로도 더 이 사람이 암묵적으로 솔직히 지금 현재 협박을 한 거기 때문에, 칼 가져와서 나를 어떻게 하겠다는 식으로 말을 한 거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가 이제 걱정이 더 되는 거예요, 이제. 뒤를 한번 더 돌아봐야 되는 상황이 생겼고, 또 화장실 갈 때도 조심해야 되고, 또 언제 한번 또 이분이 또 나타나서 나한테 해코지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때가 되면은 과감하게 가슴팍 안쪽에 달고 있는 바디캠으로 녹화를 떠서, 그리고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해서, 근데 경찰도 여러분 신고해도 좋은 곳보다 실보다는 득이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일단 보복성 그런 것도 있을 테고, 참 나도 나이 먹고 참 나도 좀 편의점에서 여태까지 일하면서 당해본 거라고는 욕 들어본 것 몇 건 없는데, 이렇게 협박까지 당해보긴 또 처음이어서 오늘 솔직히 많이 좀 모르겠어요. 오늘 잠 잘 못 잘 것 같아요. 일단 오늘도 일을 나가긴 하겠는데 앞으로가 더 겁이 나는 거예요. 빨리 로또 1등이나 연금 복권 1등 동시 당첨이나 스피드 20억 당첨돼서 퇴사하고 싶어요. 오늘도 집에 오는 길에 오늘 연금 복권 163회차 당첨 결과가 있는 날인데요. 164회차 다음 회차 또 세트를 한 번 더 사면서 집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내내 이상해요. 아버지 꿈을 꾸질 않았나. 또 며칠 전에 또 엄마 꿈을 또 꿨죠. 우리 어머니 살아 계세요. 남자라면은 뭐 쫄지도 말고 뭐 끝까지 뭐 맞춰서 싸우라고 그러는데, 솔직히 그 상황을 닥치면요, 여러분, 그 겁박이라는 거, 그 협박이라는 걸 당하면요, 무서워요. 두렵고. 일단 나 혼자가 아니라 내 가족, 내 형제들한테도 피해가 갈까 나 솔직히 겁이 나고 두렵거든요. 뭐 점주 말로는 뭐 경찰서에다 신고하라고 하지만 경찰 신고해봤자 오는 거리가 10분이에요. 10분. 늦으면 15분 걸릴 거고, 그 상황에 모든 게 다 끝나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편의점 안에 CCTV가 8대가 달려있다 해도 내가 직접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는 증거 자료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찰나에 스마트폰 켜서 촬영 모드 해가지고 이렇게 촬영 뭐 하고 있어요. 못하죠. 내가 오늘 막상 경험해보니까 그걸 못하겠더만.
몸이 굳어버려요, 여러분. 머리도 백지 상태가 되고. 그 사람 가고 나서야 내가 긴장이 풀려서 벙쪄있고, 저 어제 3, 40분이나 벙쪄있고, 3, 40분 동안을 바디캠 검색하고, 집에 오기 퇴근하기 30분 전에는 뒷골이 아파가지고 저 타이레놀까지 먹었어요. 심지어 오늘 술 처먹으려고 했어요, 제가. 너무 힘이 들어서. 불안하고 초조해서. 근데 술은 먹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달달한, 흑당 밀크라떼 사와서 지금 먹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일 당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많이 위험했고, 끝으로, 그 칼부림이라는 거 여러분, 그거 진짜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우리 어머니도 예전에 그걸 당할 뻔 했기 때문에, 끝으로, 이 영상 보여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그 달콤한 인생의 마지막 장면에서 그 이병헌이 유리창문에 비친 자신의 꿈을 위해서 복싱을 하면서 마무리 짓는 그 장면이 있는데, 그 부금과 영상 보여드리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음적으로 좀 솔직히 좀 진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일 나가서 어떻게든 이겨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 문구 하나가 생각나네요. 쫄지마 씨발 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아니죠. 예. 솔직히 오늘 오랜만에 진짜 그 살떨림을 느꼈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아직도 긴장이 안 풀렸거든요. 일단 딜을 조심해야겠고요. 앞으로 이제 일을 하는 동안 긴장을 늦추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편의점에서 일 다 마치고 나면은 좀 긴장이 많이 풀린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 긴장을 집에 오는 그 순간까지라도 타이트하게 옥죄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3단봉 이제 보여주기식으로 이제 허리에 차고 다닐 게 아니라 이제 안전핀 빼고 안전고리 빼고, 누가 나한테 욕을 한다든지 나한테 나쁜 짓거리 한다 싶으면은 바디캠으로 촬영 무조건 하고 증거자료 만들고, 나한테 칼부림을 한다든지 개짓거리 한다 싶으면 그때 3단봉 정당방위로서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여러분.